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고 질문사항도 많은 이 연차휴가 제도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라든지 이걸 이제 이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슈 사항들은 다음 시간부터 좀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돼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연차휴가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이제 보셔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인사 담당자 하시는 분들은 연차휴가 관련돼서 모르고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들 이제 맞닥뜨리죠. 임금 문제, 연차 문제는 노동부에서도 잘 보지만 직원들도 문의를 많이 합니다. 제 연차 몇 개 남았어요? 수당 안 줍니까?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딱 이쁘게 1월 1일자로 다 깔끔하게 입사를 해주면 뭐 회계원들이 뭐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채용 정책이 또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연차 휴가를 연중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연차휴가 제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싹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법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차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보시면 이제 교재에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몇 프로 출근해야 연차가 생기죠?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연도에 15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마다 한 개씩 늘어나서 15, 15, 16, 16, 17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년 미만 내가 입사 딱 했을 때 연차휴가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입사를 오늘 했는데 나는 연차를 한 15일 쉬고 싶다. 그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없어요, 쓸 게. 그러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또 연차를 써야 되는데 1년 기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그건 또 아닙니다. 한 달 개근하면 한 개, 한 달 개근하면 한 개. 그래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면 한 개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 동안 생기는 연차는 토탈 몇 개일까요? 12개일까요? 11개일까요? 11개입니다. 왜? 1년 미만이고 전월 근무한 것이 다음 달에 사후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11개밖에 안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차가 생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개씩 가산돼서 맥스 25개까지 생깁니다. 25일까지. 그리고 연차는 이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한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회사는 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죠. 아니, 왜 근로자가 자기가 쉬고 싶은 날 쉬지? 회사가 좀 개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뭘 받아요? 휴가 신청서라는 걸 받고요,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상단에 보면 결제를 또 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에 결제 올려가지고 결제를 받고. 근데 그 결제 안 나면 어찌 됩니까? 휴가 못 쓰는 겁니까? 최근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주 미운 친구가 안 있다는 거예요. 연차를 꼭 이제 바쁜 날에 연차를 써가지고 반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반려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물어보니까 연차 못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조금 쇼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연차는 회사가 반려를 하면은 못 씁니까? 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연차 휴가는 사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연차 휴가를 쓰기 위한 사유는 어떤 게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쉬고 싶어서라고 써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왜? 법에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사유가 빠졌다고 해서 회사가 반려할 수도 없고 반려한다고 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러면 회사가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래도 예측 가능성은 회사는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하시는 건데요.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날짜나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기법 60조에 보면 시기 변경권이라고 있어요. 시기 변경권. 날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될까요?
시기 변경권을 해보신 회사 있으십니까? 없어지죠? 난리 나죠. 일단 첫 번째. 직원이 완전 괴난리가 납니다. 괴난리, 괴물처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에어컨 설치하는 회사에서 이분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냈어요. 에어컨 설치하는 회사 여름에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겁나 바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에어컨 설치를 지금 한 10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여름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짜증 이빠이 내면서 밀린 사람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만큼 바빠요. 돈 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여름엔. 근데 하필 그 시점에 8월 달에 연차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며칠을. 사장님이 화가 좀 난 거예요. 아니, 안 바쁠 때 쓰세요. 9월이나 10월 달에 쓰지. 왜 8월 달, 7월 달에 바쁠 때 이때 쓰려고 그러냐. 안 된다. 나와라 했더니 이 사람 뭐랍니까? 싫은데요? 그래가지고 연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반려했죠? 반려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근이 됩니다. 결근. 직원이 연차 썼다고 하고 회사는 결근. 회사는 그래서 결근 일수가 많은 걸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냐 아니냐 다투게 된 겁니다. 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게 인정이 돼버리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 근로자가 연차 쓴 게 연차 쓴 게 아니다. 이거는 회사가 적법하게 날짜를 바꾼 거고 안 넣은 건 결근이다라고 하면 정당한 해고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어찌 됐을까요? 법원에 가게 됩니다. 고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시기 변경한 게 부적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에어컨 설치하는 업체에서 여름에 휴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긴 한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얘 말고 딴 사람들은 보내줬잖아요. 1번. 그래요 보니까 딴 사람들도 보내줬어요. 2번. 그렇게 바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을 좀 구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투입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꼭 이 친구만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농구를 제시합니다. 그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될 거 아니냐. 여름에 바쁘면. 여름에 에어컨 업체 바쁘는 거는 누가 모르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보내줬는 데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이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 사례들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제 연차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업의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회사한테 타격을 주자 해서 전 직원들이 조합원 전체가 연차를 써요. 그럼 사실 파업이 되거든요, 그게. 파업의 효과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파업의 효과를 거두려고 뭔가 그렇게 휴가를 썼다.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들은 회사가 그 날짜를 그걸 반려를 해도 정당하다. 이렇게 본 사례들이 있는데 아주 그렇게 좀 독특한 사례 빼놓고는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는 사용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생긴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생긴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입사 1년 미만자들 있잖아요. 한 달 개간하면 한 개 생겨, 한 달 생겨. 이것도요. 발생일로부터 1년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내가 5월 1일에 들어왔는데 6월 1일에 하나 생겼어요. 이 6월 1일 생긴 건 언제까지 쓰냐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씁니다. 그리고 7월 1일 생긴 거는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8월 1일 생긴 거는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11개가 11개의 사용기간이 있는 거예요.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관리가 안 됩니다. 난리 브루스예요. 1년 동안. 연차 담당자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1년 지나고 나면 그다 보상을 내줘야 되거든요. 개인별로 입사일이 다 다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엑셀로 관리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놓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20년도 3월 31일에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 1년 미만 생긴 연차휴가는 요거는 사용기간이 그냥 1년. 언제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 그러다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생긴 거는 그래도 11개월은 쓰는데 맨 마지막에 생긴 거는 한 달밖에 못 쓰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억울하죠? 뭐 억울하더라도 그것보다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법이 그냥 그렇게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튼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쓰는 게 원칙인데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다. 그 시즌 못 쓰면 돈으로 줘야 된다. 연차는 못 쓰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뭘 주죠? 연차 수당이란 걸 줘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통상임금 가지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근데 평균 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근로감독 나올 때는 별로 그렇게 뭐 두 개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지만 근로감독 관 분들은 그냥 통상임금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상임금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사님, 우리 회사는 촉진하는데요. 촉진하시는군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러면 돈 안 줘도 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촉진이 정말 제대로 됐다. 1차 촉진, 2차 촉진, 그리고 지정된 날에 내가 출근하면은 노무수령 거부까지 3단계를 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라도 안 한다 하면은 이거는 돈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촉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노무수령 거부나 이런 촉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촉진도 안 돼.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은 또 바로 주기 좀 그래.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이 생각하는 게 2월입니다. 2월. 2월은 뭘까요?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쓰게 돼 있는데 1년 넘게 쓰게끔 사용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 등의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체협약은 누구죠? 노동조합하고 합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겁니다. 기준에 대한 것. 자, 그러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회사마다 좀 다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는 것, 두 번째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기준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게 입사일 기준. 이게 법적 방식이에요. 법적 방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서 정한 대로 주라고 하면 입사일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월 1일 들어왔다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동안 11개 연차 생기는 건 그대로. 근데 15개 생기는 거는 1년이 된 시점에서 1년이 딱 초과된 그날에 생기는 거예요. 1월 1일 들어왔다면 다음 년도 1월 1일에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년 딱 근무하고 나가게 되면 그럼 연차가 몇 개 생길까요? 계약직들 1년 딱 하고 나가게 되면. 옛날 기준하고 21년도에 이제 노동부나 법원에서 나온 기준 좀 다릅니다. 21년 12월 달, 21년 10월 달엔 대법원, 12월 달엔 노동부에서 입장을 좀 바꿨는데 요거는 15개 연차는 1년을 초과했을 때 생긴다고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1년만 딱 근무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은 연차가 몇 개 생기냐면 1년 미만 11개에다가 플러스 15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토탈 2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건 1년이 된 시점만 입사 1년이 초과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년도 1월 1일에 내가 출근을 해야만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거 안 생기는 거예요. 하루 더 해야 됩니다. 하루 더 해야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 많이 계시죠? 왜 회계연도로 줍니까? 사실은 여러분 회계연도로 주면은 회사가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회사가 더 불리합니다. 왜 불리할까? 아니 무조건 회계연도로 주게 되면 입사일보다 유리하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로 주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회사의 손실을 좀 감수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직원 수가 많은 회사일까요? 적은 회사일까요? 직원 수가 많은 회사입니다. 왜? 직원 수가 많은데 입사일자가 제각각이면 정말 많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7월 5일, 어떤 친구는 12월 7일 막 난장판인 거예요. 그 입사일자 관리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회계연도를 보통 1월 1일자로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걸 1년으로 잡아서 그 기간에 연차 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많이들 의사결정합니다. 어째 주냐? 자, 노동부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것보다 유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유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7월 1일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자, 7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입사라고 똑같아요.
1년 미만 동안 11개 생기는 거, 한 달 개강하면 하나, 한 달 개강하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는 똑같고요. 요거는 투 트랙입니다. 월 단위 트랙에 하나 쭉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가고, 자, 투 트랙으로 연 단위로 생기는 거, 요거는 다음 연도 회기 연도 초일, 그때 생깁니다. 왜 7.5개냐? 왜 7.5개일까요? 원래는 15개 주는 게 맞는데, 요때 기간 중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편의상 그냥 12달 중에서 6개월만 일을 했으니까 7.5개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요때 주고, 자, 그러고 나서 1년 지나면 몇 개 생길까요? 1년 지나면 15개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 다음 1년 뒤에는 15개일까요? 16개일까요? 15개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례 연차 한 번 주고 15, 15, 16, 16, 17, 17, 18, 18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16을 바로 주시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또 뭐 괜히 선부여했나 이런 이야기 되기 때문에 선부여하면 뭐가 안 좋냐? 연차를 먼저 주면은 그 촉진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부여하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촉진 좋지 않은 회사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촉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괜히 그 연차를 1년 땡겨서 선부여했다라는 걸로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선부여가 아니라 그냥 법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입증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또 연차휴가를 줄 때 우리가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80% 이야기할 때 이 80%는 뭐분의 뭐일까요? 그냥 1년 365일분의 365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근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 대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출근을 해야 되는 날 대비 내가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65가 아닌 거예요. 왜 365가 아니냐?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요 분자 분모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얘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첫 번째. 주휴일, 근로제의 날, 법정휴일, 법정 공휴일 다 포함 법정휴일, 약정휴일은 회사가 시기로 그냥 정한 날. 그런 날들은 빠지는 겁니다. 이 약정휴일, 휴무일도 빠져요. 휴무일도. 토요일 같은 날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조일째 한다고 하면 이틀 빠지잖아요. 그러면 1년에 며칠이 빠질까요? 대략적으로 104일이 빠집니다. 왜? 1년에 우리가 52주기 때문에 52주에 2일씩 뺀다고 치면 2일씩 뺀다고 치면 104일이 빠져요. 이것만 쉬어요? 법정 공휴일 한 15일쯤 돼요. 약정일 며칠 됐는데 그 토탈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120일 정도 빠지는 겁니다. 365 중에 한 235에서 240일 일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실제 나온 게 다 나왔다고 하면 100%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출근한 걸로 보는 날 보겠습니다. 출근한 걸로 보는 날. 그러니까 출근 안 했는데 출근한 걸로 보는 날이에요. 첫 번째가 출산 전후 휴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낳아가지고 출산 전후 휴가 가면은 이거는 출근한 걸로 봅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걸로 봅니다. 또 업무상재, 산재가 나가지고 못 나왔어요. 다 출근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휴직을 1년 쉬고 와도 연차는 정상 다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출산 전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 썼다 다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다쳤어요. 그거 다 출근한 걸 봅니다. 요즘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 일 때문에 다친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이제 정신적인 거예요. 뭡니까? 상사가 또 날 괴롭혔어. 직장 내 갑질이야, 괴롭힘이야. 그래갖고 내가 우울증 걸려서 이 휴업을 받았어요. 그 기간 다 출근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리 회사에서 혹시 그 괴롭힘 인정을 받아서 산재, 휴업 기간 있는 분들은 다 출근한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남성분들 다 출근한 걸로 봅니다. 국민권 행사, 투표하러 가거나 다 출근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국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주게 돼 있는 거지 쉬는 날을 주게 안 돼 있어요, 법에서. 우리 회사는 왜 휴일을 안 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휴일을 꼭 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휴일을 주게끔 되어 있으면 그 날은 출근한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연차, 월차, 생리휴가 다 출근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조퇴지각을 하면은 출근한 걸로 볼까요? 안 볼까요? 조퇴지각. 출근한 걸로
봅니다. 조퇴지각은. 왜? 결근한 건 아니잖아요. 뭐 징계를 할 수 있고 월급을 까는 건 다른 문제로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이제 별로 안 중요하고 지나간 거니까 이제 뭐 옛날 거 볼 때. 자,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이런 휴직이 아니고 뭐 가족돌봄 휴직, 그리고 뭐 약정 휴직, 그러니까 뭐 그냥 업무 외로 그냥 아픈 거예요. 병가 질병 휴직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휴직들의 경우 내가 그걸로 1년을 쉬었어요. 혹은 6개월 쉬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걸 뭐로 봤냐 하면 결근으로 봤어요. 결근. 그러니까 질병 휴직으로 내가 6개월을 쉬고 오면은 야, 너는 1년 중에 절반은 쉬었으니까 너 출근율 50%야. 그 연차가 없을까요? 아니, 없진 않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다음 연도 연차가 없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출근한 월수만큼,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6개월 출근했으니까 6일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도 8월 4일 날에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는 좀 봐주자. 뭘 봐주냐는 거죠?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회사랑 합의해서 쉬었잖아. 그래서 약정에서 쉬는 기간, 휴직 기간, 질병휴직, 병가 이런 것들은 그 기간을 덜어내고 나머지 기간 다 출근했으면, 자, 첫 번째 100% 출근한 걸로 봅니다. 100%. 나머지 기간 다 나왔으면 100% 출근으로 봐요. 자, 두 번째. 근데 그러니까 6개월을 내가 병가를 쏘고 6개월 뒤에 내가 나왔는데 그러면 연차를 100%다 줘야 되냐 이거. 근데 그렇게 보긴 좀 못해요. 왜? 얘네들은 왜 출근한 걸로 보냐면 법에서 출근한 걸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출근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 얘네들은 좀 그렇게 보긴 좀 못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노동부가 자, 출근 100% 했는데 연차 다 주지 말고 비례해서 주자. 비례해서 주자. 그러니까 6개월만 나왔으니까 6개월 치만 주면 되잖아. 15개를 준다고 치면 원래 정상 근무했으면 야, 6개월 나왔으니까 12분의 6 7.5개만 줘. 많이 주네요? 근데 많이 줄었다고 해도요. 기존보다 낫습니다. 기존은 아까 뭐라 했죠? 6개월 개간했으니까 6일 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차 일수는 비례, 출근율 여부는 그 기간 빼고 계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간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8월 12일에 노동부가 해석한 게 더 냈는데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이렇게 비례하는 요 2번식은 로 데이터로 봤을 때 80% 출근을 안 했을 때, 미만 출근했을 때 이야기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을 만약에 한 달을 우리가 질병휴직 병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한 달을 갔다 오면은 로 데이터로 보면 87.25% 뭐 이렇게 사실 출근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 로 데이터로 80% 이상 넘게 나왔으면 연차를 다 줘라. 비례하지 말고. 요거는 80%안 됐을 때, 두 달, 석 달 내가지고 뭐 75% 이렇게 했을 때, 그때만 비례하는 거지, 로 데이터로 80% 이상 나왔으면 연차를 까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 게요. 결근을 한 달에도 연차를 15개 주게 돼 있거든요. 왜? 80% 이상 출근한 거니까. 근데, 아니, 이거 페널티 안 주게 해놓고 그렇게 뭐 결근보다 더 안 적게 나오면 사실 그거는 좀 억울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연차휴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이라든지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